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저는 어제부터 몸이 좀 안 좋아져서요.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별은 별로 없는데 몸살기가 좀 심하네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프지 마시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급락시장에 가장 많이 하락한 나의 주식 종목은 이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가장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에게 좋은 평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이 종목 중에 하나가 텔레다인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S&P 500에 새로 합류한 테라다인하고는 다른 종목인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텔레다인이라는 회사는요. 처음에는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디펜스, 방위산업에 집중을 하다가요. 요즘에는 가스라든지 딥워터, 심층수라 그러죠. 그리고 환경연구까지 확장을 해서 산업 분야를 굉장히 확장시키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마켓의 레이팅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주시는 질문인데요. 왜 ETF 투자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20개, 25개가 넘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투자를 하느냐. 그냥 ETF에 투자하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9월 24일 목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내가 ETF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그러나 꼭 추천하고 싶은 ETF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미주은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ETF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 내가 ETF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로 그러나 추천하고 싶은 ETF,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주은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ETF 투자의 장점.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면요. 사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개별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ETF에 투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ETF보다는 개별 종목 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ETF보다는 개별 종목을 선호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TF의 장점들부터 소개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ETF는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주식시장에서 일반 종목처럼 거래가 가능한 투자 신탁 상품이다,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존에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뮤추얼 펀드와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뮤추얼 펀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을 잘 보완해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그런 상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투자자들이 ETF 투자를 선호하게 된 그 장점들을 크게 6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부분은 트레이딩 플렉시빌리티, 즉 유연성인데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요, 매일 시장이 마감된 후에 그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거래도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점이 많죠. 반면에 ETF는요, 개별 종목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가가 변동하고요. 매매도 장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아무 때나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할 때 그 시점이요.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ETF의 투자자들은요, 장중 시간 동안에 가격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 가격에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그 가격을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종가에 의해서 결정된 펀드 순 가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신이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ETF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이유는요, 트랜스퍼런시에 있습니다. 즉 투명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보유 종목을 공개하는 것이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요, ETF는 매일매일 홀딩하고 있는 주식들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ETF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코스트 에피션, 즉 비용 부분인데요. 펀드 운용사나 펀드 종류에 따라서 비용은 굉장히 상이하겠지만요, 일반적으로 ETF의 매매 수수료는요,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는 우리가 펀드 설정이나 해지를 할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이 비용 부분도 ETF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비니언스, 즉 편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ETF는 최소 투자 비용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한 주만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고요. 증권사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거래가 마무리되는 굉장히 편리한 거래가 가능하다.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죠. 자, 다섯 번째는 다이버시피케이션, 즉 ETF의 가장 커다란 투자 매력은 분산 투자가 그리고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뮤추얼 펀드 역시도 똑같이 제공하는 장점이니까요. 우리가 개별 종목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면요, 투자 금액의 제한 때문에 분산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따라서는 한 주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주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종목이 선택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이 있으면 아마존 같은 주식을 살 때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200만 원밖에 투자 금액이 없으면 아마존을 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낮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 외의 종목을 선택하게 되는, 따라서 내가 가진 금액에 따라서 종목이 선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ETF에 투자를 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한 주의 가격이 매우 높은 종목들은 우리가 서로 다른 시기에 분할 매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주에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다양한 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ETF 같은 경우는요, 한 주에 가격이 높은 종목들도 매일매일 한 주씩 ETF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른 시기에 분할 매수 혹은 분할 매도하는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ETF가 갖고 있는 굉장히 현저하게 좋은 부분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효과적으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투자의 위험성도 감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Better Risk Management, 우리가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ETF 투자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서머리를 해서요, 우리가 ETF에 투자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를 4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은요, 철저한 패시브 인컴이다. 특별히 많은 비용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패시브 인컴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적은 금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자, 세 번째 역시도요, 적은 금액으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또한 분할 매도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서고요. 마지막 부분은요, 개별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 이렇게 4가지가 사실 우리가 ETF에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ETF가 적합한 투자자의 성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장기 투자자. ETF는요, 사실 단타를 치시는 그런 트레이더한테는 유용한 점이 별로 없는 그런 투자가 되겠죠. 따라서 ETF의 투자는 장기 투자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식 투자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분들, 사실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학습의 과정이 있고 나서 우리가 확신이 들은 그런 종목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잖아요. 따라서 그런 학습의 과정을 진행하실 수 없는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ETF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소액 투자자 혹은 초보 투자자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ETF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주식 투자가 재미없으신 분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 투자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한 가지의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운 기업을 알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떠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라가는 과정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과정에 별다른 재미를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ETF 투자가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ETF 상품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ETF를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ETF를 선택할 때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시 여겨야 하는 고려사항은요, 이 ETF가 어떠한 것을 트래킹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즉, 만약에 지수를 추종한다면 S&P 500을 추종하는지, 아니면은 나스닥을 추종하는지, 만약에 자산을 추종한다면 뭐 금을 추종하는 건지, 아니면은 은을 추종하는 건지, 이 ETF가 어떠한 가격이나 지수를 따라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expense ratio입니다. expense ratio라는 것은 비용이잖아요. ETF마다 차지하는 비용이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수익, 비슷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이 비용이 조금 떨어지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 낫겠죠. 그 다음으로 자산 규모, level of asset이라고 써 있는데요. 최소 10 밀리언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그런 ETF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산이 규모가 크다는 것은요, 결국 거래량 규모도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거래량 규모가 크다는 것은요, 우리가 원할 때 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할 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요, 최소 10만 주 이상 매일매일 거래되는 그런 ETF를 매매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자, 또 하나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과거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됐는가입니다. 그냥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시장 평균을 이겨내는 그런 수익률을 발생시켰는가.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를 진행할 때 미래 시장 지수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우리한테 안겨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각 홀딩의 비중입니다. 자, 내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이 ETF 펀드가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들에 대한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SOXX라는 반도체 ETF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떠한 투자자들이 이 SOXX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SOXX라는 ETF는요, 일단 반도체를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반도체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도메스틱, 즉 미국 안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만 포함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한테 묶어서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투자자들한테 어울리는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익스펜스 레이시오는 0.46%고요. 그리고 지금 30개의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Net Asset, 자산의 규모는요, 3빌리언이 넘어가니까 규모는 굉장히 크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탑 홀딩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전체 보유액의 8.3%가 퀄컴에 투자가 되어 있고요. 8%가 브로드컴에, 그리고 7.9%는 엔비디아, 7.9%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7.02% 인텔, 뭐 이런 식으로 탑 홀딩즈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고 투자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과거의 퍼포먼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SOXX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21.53%였고요. 여기서는 지금 배당금 같은 거를 재투자한 총 리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5년의 수익률은 25.6%, 3년의 평균 수익률은 26%고요. 지난 1년 동안은 38%. 따라서 우리가 SOXX라는 ETF에 투자를 하면요, 향후에도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QQQ고요. QQQ에서 중요한 부분은 3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나스닥의 100 인덱스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n-Financial Company, 즉 우리가 나스닥 지수에는 은행이라든지 파이낸셜 컴퍼니가 포함이 되어 있는 지수
지수거든요. 그런데 이 QQQ는요, 그 중에서 금융기관은 다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나스닥 1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즉 시가총액이 많은 기업들 순서로 투자를 하고요. 그 투자 비중도 시가총액이 높으면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고요. 시가총액이 떨어지면 투자 비중도 떨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QQQ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라면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QQQ가 포함하고 있는 홀딩은 총 103개 종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구글처럼 티커 네임이 2개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익스펜스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현재 0.2%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퍼포먼스가 20.4% 총 수익을 발생시켰고요. 5년 동안은 19.3%, 3년 동안 22%,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은요 33.5%의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선물했습니다. QQQ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에 맞춰서 그 보유량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QQQ가 가지고 있는 홀딩의 퍼센티지 보시면요, 애플이 최고로 많은 보유량을 보이겠죠. 12.03%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1.7%, 아마존이 10.4%, 페이스북 같은 경우 4.1%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섹터에 가장 비중이 높냐를 살펴보면요, IT 테크놀로지가 48.3%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9.7%,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가 17.1%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7.2%나 되네요. 그럼 다음에는요, ETF 투자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ETF를 다양한 평가 항목으로 탑10 혹은 탑15을 골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요, 자산 규모에 따라서 어떠한 ETF들이 탑10을 형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가 가능한 ETF 중에 자산 규모가 가장 큰 ETF는 스파이고요. 그 밑으로 IBB, 세 번째가 VTI, 네 번째가 VOO, 다섯 번째로 자산 규모가 큰 그런 ETF는 QQQ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산 규모가 나와 있죠. 두 번째로 살펴볼 평가 항목은요, 매매 거래량입니다. 매매 거래량이 높다는 것은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가 많은 ETF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10 소개를 드리면요, 가장 인기가 많은 ETF는 역시 스파이고요.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ETF는 XLF고요. 세 번째로 인기가 많은 ETF는 SLV, 네 번째가 QQQ,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로 인기가 많은 ETF가 의외의 ETF가 올라가 있네요. SQQQ. SQQQ라는 것은요, 인버스 3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QQQ가 올라가면 3배가 떨어지고요, QQQ가 떨어지면 3배로 올라가는 레버리지까지 포함한 그런 ETF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요, 5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자, 1위는요 SOXL이고요, 2위가 TECL, 3위가 TQQQ, 4위가 USD, 5위가 ROM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ETF가 다 레버리지를 치는 그런 ETF거든요. 따라서 시장이 좋을 때는 이 레버리지가 포함된 ETF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우리가 6위에 올라와 있는 ARKW, 그리고 8위에 올라와 있는 ARKK를 보면요, 두 종목 모두 ARK라는 투자 회사가 지금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그런 액티브 펀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꼭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3배짜리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ARKW 그리고 ARKK처럼 안전한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TF 중에 배당률이 좋은 그런 ETF만 15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1위는요 PIN이라는 인베스코에서 만든 인디아 ETF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디비던드 일드가 무려 28.9%가 나오네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REML이 2위고요, 3위가 USOI, 4위가 PREF, 그리고 5위가 BDC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ETF 중에는요, 에버리지 볼륨,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그런 ETF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낮은 그런 ETF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볼륨이 낮다든지 아니면 자산 규모가 적은 그런 ETF는 투자를 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ETF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TF, 즉 인덱스 ETF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로 유연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 ETF가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바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나의 투자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ETF에 투자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현재 지향적이다라고 적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ETF를 구성할 때 이 기준이 되는 그 가치가요, 현재 주가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가총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부분이 제가 ETF 투자를 피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나의 영향력 부재라고 써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덱스 ETF는 마켓 지수에 연결이 되어 있는,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마켓에 달렸다는 겁니다. 나의 투자의 결과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장의 변화에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영향력이 없다는 부분이 제가 ETF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그런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80-20 룰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혹시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다음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80-20 룰은요, 파레토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낸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개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20%의 시간 아니면 20%의 자원, 20%의 노력으로 보통 그 결과의 80%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의 논리가 파레토 법칙의 가장 골자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파레토의 법칙이 처음에 어떻게 발견되게 됐는지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요, 개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바라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요, 개미가 100마리가 있으면요, 그 100마리가 모두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20마리만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나머지 80마리는 굉장히 게으름을 피면서 열심히 생산 활동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여기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파레토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80마리 개미만 따로 띄어서 실험을 한번 더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80마리의 개미들 중에서요, 20% 정도 되는 개미들, 즉 한 16마리 정도 되겠죠? 이 16마리 정도 되는 개미들이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의 개미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 처음에 고안된 그런 시초가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발견된 파레토의 법칙이요,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떠한 식으로 활용이 되느냐면요, 가장 먼저 상품과 서비스에 활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가 매출에 그리고 수익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따져보면요, 20%의 상품 그리고 20%의 서비스가 매출이나 수익의 80%를 담당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식당 메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식당의 메뉴가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메뉴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10개의 메뉴가 골고루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10개의 메뉴 중에 20%에 상당하는 2개의 메뉴가 있겠죠. 이 2개의 메뉴가 전체 매출의 80%를 올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 따라서 하나의 비즈니스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 그리고 모든 서비스의 그 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상위 20%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 현저한 매출이나 수익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80-20 룰은 비즈니스에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고객과 고객사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고객 그리고 고객사를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고객사가 100군데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100군데를 모두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매일매일 세일즈 펄슨을 보내서 방문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요, 이 고객사 중에서 탑 20, 20%에 속하는 고객사가 우리가 발생시키는 매출의 80%를 담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고객사를 고루고루 관리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탑 20% 고객사에만
분에만 투자를 해서 우리가 향후에 조금 더 나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분야는요, 기업의 인재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그 기업의 성과를 안겨주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 중에 80%를 담당하는 기업의 인재는 단 20%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발굴 그리고 인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때 전 직원을 상대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탑 20% 가장 장래성이 촉망되는 20%를 골라서 그 인재들한테만 투자를 하는 것이 장래를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제가 이렇게 80-20 룰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파이라는 ETF에 투자를 하다 보면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셈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500개의 투자를 하는 대신 S&P 500 그 기업 중에 가장 잘 나가는 20%에만 투자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QQQ라고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그런 ETF가 있는데 이 QQQ 역시도 100개나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셈이에요. 따라서 이 10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100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수익률이 좋은 20%를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다면 여기에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의 방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것이 제 투자의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ETF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드릴 ETF는요,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죠. AIK 인베스트에서 만들어낸 ETF들입니다. 이 ETF를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AIK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션, 즉 혁신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AIK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 이 그림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AIK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 혁신, 이노베이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혁신,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에 집중을 하면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AIK가 운영하고 있는 ETF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펀드가 아니고요. 지금 AIKK, AIKQ, AIKW, AIKG, AIKF 이렇게 5가지의 ETF는요. 펀드 매니저들이 매일매일 시장의 상황도 체크하고 새로운 뉴스도 체크를 하고요. 기업의 근본 가치가 변하면 그 기업을 빼기도 하고요.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기도 하고 비중을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ETF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제가 AIK에서 운영하는 이런 ETF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밑에 오렌지 부분은 S&P 500의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ETF의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는 부분은 AIK 이노베이션 ETF니까 ARKK라는 ETF가 최근 5년 동안 어떠한 수익률을 보여줬는지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ARK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가 얼마나 좋은 수익률을 최근에 보여왔는지를 단편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AIKK를 구성하는 50개 가까운 종목을 쭉 나열해 놓은 그런 업데이트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종목을 쭉 살펴보시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종목들도 찾아보실 수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미처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기업에 AIK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공부하고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우리의 투자 지식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일일이 따져볼 수 없는 그런 많은 평가 항목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낸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ARK 인베스트에서 만든 그런 ETF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인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ARK ETF 투자의 장점을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요. 가장 먼저 시장 평균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문가 집단의 정보력,
리서치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쉽게 4차 산업혁명에 베팅하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은요. AIK ETF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AIK ETF 투자의 단점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먼저 높은 비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0.75%를 부과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요. 매년 투자 금액의 0.75%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학습 그리고 확신에 기반이 없는 투자다. 내가 공부해서 고른 종목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ARK의 애널리스트들, 주식 전문가들을 그냥 100% 믿고 진행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직접 학습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투자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주주로서의 정서적 만족감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 기업을 소유한 그런 기분도 들 수가 있고요. 그 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자녀들의 성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정서적인 만족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개별 종목 위주의 투자 전략은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계속 유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ETF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25개 이상의 종목으로 분산 투자할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기업의 미래 가치, 실적 변동에 따라서 종목은 언제든지 추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삭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은요. 지금은 현금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몸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 시청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금방 완쾌해서 건강한 목소리로 좋은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